안녕하세요. 팩트앤무비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73년 2월 일본 교토에 위치한 S은행에서 한 은행원이 지점을 이동한다는 사실이 발표됩니다. 은행원의 이름은 오쿠무라 아키코. 은행원의 지점 이동이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2번의 지점 이동을 경험한 적이 있죠. すぐにでも貸してもらえるものですか200万ぐらいなんですけど 그런데 그녀의 행동이 어딘지 모르게 조금 이상합니다. でも1500 3000 그녀는 지점 이동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몹시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데요. 심지어 남자친구에게 수면제까지 준비해달라고 말하죠. 그런데 더 미스테리한 것은 바로 남자친구의 반응입니다. 그는 수면제 얘기를 꺼낼 정도로 두려워하는 여자친구를 보면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을 숨겨달라고 애원하죠. 그러나 남자친구는 아주 매정하게 거절했고 그녀는 이후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 용의자의 수배 사진이 일본 전 지역에 배포됩니다. 제목은 횡령. 용의자는 바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오쿠무라 아키코, 바로 그녀였습니다. 전대미문의 은행원 횡령 사건.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건이 보도되었는데요. 제목은 9억엔 횡령 일본 은행 사상 최고 기록. 당시 보도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삼엄한 경비가 취해져 있는 가운데 열린 주주총회 석상에서 42세의 여자 은행원이 5년 동안 325만 달러의 은행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녀는 한 은행에서 20년 동안 근무할 만큼 매우 성실한 직원이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은 그녀처럼 참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6년간 약 1300회에 걸쳐 무려 9억엔이라는 돈을 횡령한 오쿠무라 아키코.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거액을 횡령할 수 있었을까요?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모든 은행 업무가 수기, 직접 손으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사건의 주인공 오쿠무라도 이 허점을 이용해서 횡령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은행에 1억 원을 맡기면 수기 통장엔 1억 원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원장에는 100만 원만 기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차액인 9,9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겁니다. 또 고객의 인장을 받아 날이 날 때 몰래 예금 청구서나 지급 전표를 미리 찍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인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금융사기가 많았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명성그룹 사건. 사진 속 인물은 명성그룹의 김철호 회장입니다. 명성그룹 사건은 1979년부터 1983년까지 4년간 명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간부, 은행원, 그리고 이들에게 협조한 관련자 등이 세금 포탈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 사법 처리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에 온라인 통장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횡령 사건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렇다면 그녀가 횡령을 저지른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지명수배됐을 때 그녀의 애인 역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애인 이름은 야마가타 겐지. 10살 연하였던 그는 언론의 주목을 받을 당시 무직이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일정한 직업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외제차와 모터보트를 몇 대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호화저택에 살면서 도박과 유흥으로 돈을 흥청망청 썼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수상하죠?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도 이 점을 수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애인이었던 야마가타 겐지를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는 자신의 애인이 횡령한 돈으로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쿠무라 아키코와 야마가타 겐지, 두 사람의 만남은 운명적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사와 승객으로 처음 만났던 두 사람. 남자친구와 크게 싸우고 헤어질 위기였던 그녀는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택시 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위로해준 건 택시 운전사였던 야마가타였죠. 이후 두 사람은 우연히 버스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적극적인 구애 끝에 연인 사이로 발전하죠.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지막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남자친구가 돈을 요구했지만 모두 들어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K라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作ってるのか作る子供作らなきゃできないだろ 버스 회사를 정년 퇴직했던 K씨는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녀의 환심을 얻고 싶었던 K씨는 정기예금 명목으로 그녀에게 100만 엔 수표를 보냅니다.
그렇게 K씨는 그녀의 고객이 되죠. 수표를 받은 그녀는 은행 업무 처리 후 정기예금 증서와 인감을 K씨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100% 신뢰했던 K씨는 그냥 그녀에게 맡겨두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남자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진 말이죠. 그녀는 무심코 남자친구에게 K씨의 정기예금에 대해 말했고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그 돈을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합니다. 처음엔 그녀가 딱 잘라 거절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남자친구가 끈질기게 부탁하니까 그녀는 위조 증서를 사용해서 K씨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합니다. 그렇게 인출한 돈을 남자친구에게 줘버리죠. 必要なくなったの。何これ。200万あるから。 그것이 그녀의 첫 횡령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던 K씨는 다시 은행을 방문해 그녀에게 수표를 맡겼고 이번에도 역시나 그 돈은 모두 남자친구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K씨가 정기예금을 해지하면 자신의 횡령 사실이 발각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의도적으로 K씨와 육체적인 관계까지 맺습니다. 이후로도 남자친구는 끝없이 그녀에게 돈을 요구했고 결국 그녀는 K씨의 정기예금 증서까지 위조하고 맙니다. 점점 수법이 대범해진 그녀. 나중엔 가상의 명의까지 만드는데요. 그리고 100만 엔 단위로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죠. 횡령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녀의 죄의식 역시 흐려져 갔습니다. 그녀의 횡령 사건은 한 권의 소설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는데요. 바로 작가 가쿠다 미스요의 종이달. 드라마에 이어서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화 종이달은 소설을 바탕으로 각색한 거라 실제 사건과 일부 내용이 다릅니다. 영화 속 주인공 리카는 결혼한 여성이었지만 실제 사건의 오쿠무라 아키코는 미혼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일어났지만 영화 속 배경은 1990년대죠. 또한 영화 속 주인공은 애인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거액을 횡령하지만 실제 사건에선 횡령한 돈 대부분을 애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함께 은행에서 근무하던 선배가 그녀의 횡령 사실을 알아내면서 들통나게 됩니다. 全額耳揃えて戻せば刑事告訴は免れるかもしれない。 그러나 실제 사건에선 지점을 이동하게 되면서 발각되죠. 사건의 결말 역시 조금 다른데 영화의 결말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 사건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1973년 10월 시가현 경찰은 가명을 사용해서 오사카 지역의 아파트에 숨어있던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놀랍게도 체포될 당시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명수배 사진 속 그녀는 수수한 분위기였던 반면 체포 당시엔 화려한 옷을 입고 두껍게 화장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언론에선 그녀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변장을 했다고 했죠. 결국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야마가타도 작물수수 용의자로 체포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아주 시원시원하게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오쿠무라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야마가타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죠. 오쿠무라는 1981년에 출소해서 도주 당시 동거하던 남자와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야마가타는 출소 후 이사를 갔지만 2001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됐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남자네요. 요즘은 개인이 이런 거액을 횡령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호주에서는 은행원으로 재직하던 29세 사라 다이즐리가 4년 동안 고객의 신분증을 도용해 5억 원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녀의 범행엔 전직 은행원 여성과 남성도 함께 가담했죠. 올해 1월은 부산 지역에 있는 한 은행에서 근무하던 은행원이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자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돈은 매우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팩트앤무비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사건 사고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사건 사고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